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진과 데이브를 쓴 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수진 작가님은요,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수진 작가 양력은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진 작가는 2020년 한겨레 문학상 코리안 티처를 받으면서 처음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현대문학, 월간 현대문학에 발표하신 골드러시라는 단편으로 올해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진과 데이브라는 핀 시리즈 소설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수진 작가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소수진 작가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수진 작가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종로. 어느 술집이었는지 음식집이었는지 모르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소수진 작가가 그때 나온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장편소설상 같은 것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소설상을 받았대요, 학생이어서. 근데 그 책이 아주 빨간 꽃무늬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야, 무슨 대학생이 장편소설을 쓰고 앉아있니? 쟤도 공부를 어렵게 안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소수진 작가가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친분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수진 작가는 그 뒤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품 활동을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도 호주에서 쓰셨나요? 네, 호주에서 썼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외출 금지령이 있을 때 집에 틀어박혀서 외출하지 못한 채 썼던 작품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행동도 못하고 뭐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하는데 이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때요? 네, 우선 더 고립된, 안 그래도 외국이라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이제 진짜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고립감이 크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 시드니는 워낙 아시아계 호주인 인종이 비율이 높아서 인종차별 이런 걸 못 느끼고 살다가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게 정말 급격히 많아졌어요. 네, 아시아계에 대한 반발? 그래서 뭔가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작품도 깊어지고 좋은 작품도 또 결과물로도 나온 것 같으니까 소수진 작가님한테는 계속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호주에서도 계속 좀 갇혀있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저주를. 소수진 작가님이 현대문학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겨레 문학상 장편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뒤에 처음 발표하신 네, 단편이 현대문학이었죠. 월간 현대문학의 골드러시라는 작품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 골드러시도 사실상 호주가 배경인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작품으로 또 아주 큰 상도 받게 되셨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상도 받고 막 이런 지금 1년에 아주 등단하고 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아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시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등단을 하고 나서는 계속 되게 얼떨떨하고 또 호주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상도 받고 이렇게 라이브도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네. 작가 되길 잘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어떤 그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작가가 되고 나서 내가 작가가 되었구나라고 처음 뭐랄까 깨닫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네. 다른 작가들과 이렇게 네, 만나거나 맞아요. 혹은 교류를 하게 될 때 맞아요. 그분들이 저를 작가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작가라는 정체성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 제가 요즘 나온 신인 작가분들 만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자리들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작가인가? 네, 아직도 습작인가?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서수진 작가님은 그래도 작가들을 좀 만나셨나요? 이렇게 등단하고 아니요, 나서? 전혀 못 봤고요. 그 젊은 작가상 시상식에서 뵀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거나 이런 자리는 없어서 그 인사만 나눈 정도였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책으로 읽던 작가님들을 실제로 뵙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한겨레 문학상 받았을 때도 시상식이 없었죠. 내 시상식 대신 언박싱 영상을 작가가 되고 언박싱 영상을 촬영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상회를 여는 되게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예.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상금이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받고 호주 달러로 이렇게 받아? 아니요, 그냥 한국 돈으로 한국 계좌에서 그거를 호주로 옮기면 네 문제가 복잡해져요.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간 예민한 문제.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네, 아니, 그거 궁금해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그 지금 그 잠깐 호주에서 한국으로 나와 네네, 계시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조금 못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핀 시리즈 소설 유진과 데이브 이 소설책이 아직 독자분들이 이렇게 손에 넣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원래 독자님들이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라이브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라이브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서수진 작가님이 곧 호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일정을 잡고 오늘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독자님들은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먼저 좀 읽었습니다. 소개하는 방식의 라이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은 뭐 이렇게 줄거리를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각이 좀 독자님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그 작가님이 간단하게 저는 이 작품은 어떤 거예요?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보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질문을 하실 때는 꽃갈 모자를 쓰시기로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뭐 계속 써보랍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는요, 한국 여자와 호주 남자가 연애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연애 시작부터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룬 소설이에요. 줄거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 세 가지 장소와 세 가지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시드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옮겨와요. 그 다음에 태즈메이니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이제 어떤 갈등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각자의 가족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문화 차이들을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미리 읽었는데요.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연애 소설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연애 소설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수성보다도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어떤 인식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색다른 느낌들 있죠.
한국 여성과 호주 남성 간의 사랑이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미묘한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확실하게 느낀 것은, 남자놈들은 한국이나 호주 놈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에게 굉장히 집중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소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끝까지 한 달은 안에 읽어나갈 수 있었고, 제가 오늘 라이브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그러고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보지 못했던 지점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즐거운 독서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유진이라는 여성이 한국 여성이고 데이브가 호주 남성인데, 이 데이브가 한국에 와서 이 유진의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선물을 뭘 사갈까 했더니 이 자식이 빗자루를 사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화분을 사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유머적인 코드도, 그 엄마가 데이브한테 계속 게장 먹이려고 하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처음 쓰시게 된, 혹은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 해서요. 구상하게 된 계기요? 쓰게 된 계기는 청탁을 받았어요. 굉장히 크죠. 네. 청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해주신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특집 에피소드를 풀자면 여기에 제가 작가의 발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호주인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절대 실화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실제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빗자루가 놀랍게도 실제 에피소드였어요. 정말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명절 선물을 사는데, 제가 홍삼이나 갈비를 얘기했더니 홍삼이 나는 뭔지도 모르고, 네, 홍삼 레드 진싱이 뭐냐, 들어본 적도 없고, 갈비도 뭘 사야 좋을지도 모르고, 고기를 왜 선물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는 재밌게 빗자루를 사겠다고 해서 철물점 앞에 정말 실랑이를 벌였던 그 빗자루도 정말 이렇게 막 큰 빗자루를 사겠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그런 걸 누가 쓰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경험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장편 소설도 쓰셨고 단편 소설도 썼고, 이 유진과 데이브 같은 경우는 경장편의 네. 영역이잖아요. 어떠시던가요? 좀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그거는 아마 이런 질문하고 같이 좀 엮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을 이제 2013년 시드니, 2016년 서울, 그리고 다시 2018년 태즈메이니아 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장면으로 나눴잖아요. 이런 구성을 택하신 이유하고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코리안 티처도 사실 단편에서 시작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경장편 같은 경우에 유진과 데이브도 사실 단편에서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단편이 이제 하룻밤 섬에 가는 이제 그 외국 시댁 식구들과 섬에 가는 하룻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룻밤을 조금 더 깊게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할 이야기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댁 식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친정 식구를 만나고 좀 더 이러면서 문화 차이를 좀 더 깊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책을 이제 읽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진과 데이브의 그 이후를 읽고 싶다. 중년이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도 읽고 싶다. 근데 그런 식의 점이 이제 작가로서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인물과 한 세계를 만들면 이들이 이 단편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게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지면 향편이 되고 경장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의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은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삶을 한번 상상해보고, 혹은 추측해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어떤 재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소설이 예전에 뭐, 외국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 어떤 관계들을 그리면 대부분 피해 영역, 피해자의 영역으로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죠. 뭐 멀게는 한국전쟁, 혹은 더 멀게는 식민지 시절, 혹은 그 뒤로 이어지는 계속 어떤 피해자의 의식과 역사들에 의해서 동등한 어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서, 이젠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달라진 어떤 사랑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즐거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서수진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썼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박수 발체가 여러분. 이제 단편도 그랬고요, 장편도 그랬고, 이번 유진과 데이브도 그랬고요, 다 3인칭이에요. 네네. 저는 맞아요. 사실은 뭐 3인칭으로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3인칭으로 쓰는 장점도 있지만, 쓰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좀 있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계속 이 사람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내 감정이 너무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점검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한테는 몰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근데 서수진 작가님 소설은 그냥 다 3인칭이에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난 1인칭보다는 뭐 이런 쪽으로 3인칭으로만 갈 거야. 뭐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 현대문학 월간지에서 제 소설을 싣고 그 다음에 리뷰를 장강명 작가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객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객관성인 것 같아요. 저는 객관화가 안 되면 잘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3인칭인 것 같아요. 아니면 특히 이렇게 여자 초점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로 서술되면 제가 너무 몰입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나오는 뭐 데이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든지 유진 스스로도 너무 감정에 빠질까봐 그렇게 좀 진출했습니다.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유진이라는 인물을 자꾸 이제 서수진 작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름도 비슷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서수진 작가님이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작가의 말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쓰셨어요. 이거는 나하고 좀 다른 이야기고 맞아요.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또 계속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하는 힘들이 좀 있었고요. 그만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핍진성과 또 사실성, 아주 구체성, 우리가 소설이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없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로서 굉장히 즐거운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서수진 작가님 소설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호주에 계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환경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금 뭐랄까요, 한계적이고 특수한 상황 안에 두 사람의 인물을 톡 던져놓고 그거를 이렇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 지점들을 헤쳐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저는 들었거든요. 골드러시에 나와있던 한국인 부부도 그랬고요, 이번 유진과 데이브도 그랬고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인물들을 집어넣는 것들을 좀 의도하시면서 쓰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인물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주신 대로 저는
인물과 환경을 이제 같은 구성 요소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소설가 분들은 인물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를 써주시잖아요. 근데 전 이 환경에서 이 인물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저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요즘에도 이제 앞으로도 써나갈 소설들이 거의 그런 인종을 기반하거나 이제 외국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도와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이 참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문인데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냐, 호주에도 시월드 같은 것들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생각도 맞아요. 합니다. 이 소설만 봐서는 굉장히 부모하고 호주 분들은 굉장히 친구같이 잘 지내고 네네네. 대화도 뭐 서스럼 없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또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수진 작가님은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실제로 시부모님과 시부모님과 관계는 뭐 실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 호주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근데 호주 사회에서의 얘기야말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요. 네, 그리고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시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3주 정도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리를 이제 3번 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네, 이제 냉동 만두를 쪄서 이제 라면과 같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라면을 드시고 시아버지가 육수가 너무 맛있다. 육수가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그냥 맛있다가 아니에요. 너무 육수가 정말 깊이가 있고 너무 맛있고 막 시어머니는 그 냉동 만두 막 그 브랜드가 뭐냐 그래서 사진 찍으시고 이제 다시 사고 싶다고. 그만큼 막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기본적으로 선샤인이나 러브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남편보다 시부모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호주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서수진 작가님은 또 호주에서 작가 삶 말고 또 따로 일도 있으신 거죠? 네네. 저는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나면 소설은 언제 쓰세요?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책을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날에는 사실 글 쓸 만한 마음의 어떤 여유나 체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배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신인 작가기도 하고 아직은 좀 헤매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늘 달라요. 네, 가르치는 일도 비정규직. 그래서 네, 계약직. 그러면 서수진 작가님만의 공간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우리 이제 작가들, 한국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내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하면 동네 카페에 나와서 쓰기도 하고, 뭐 요새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서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서수진 작가님은 보통 어디에서 주로 집필을 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이제 호주의 커피숍은 2시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가 별로 안 좋나? 네, 커피숍 노동자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일찍 문을 닫고, 쇼핑센터도 5시면 문을 닫고,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집에서 글을 많이 쓰게 되니까 남편이 또 선한 마음으로 착오를 좀 작업실로 만들어주겠다. 그거를 만들더니, 친구들을 불러서 밴드 연습을 거기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항상 앰프가 늘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제 남편이 한국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저 그거를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트 씨가 이걸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밴드 연습에 네, 열심히. 그러면 주로 이제
집에서 저도 가끔 식탁에서 글을 아, 쓰게 진짜요?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식탁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호주가 굉장히 글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카페도 2시에 닫고 뭐 일반 식당이나 뭐 이런 데도 5시에 문을 닫으면 아니요, 식당은 늦게까지 하는데 쇼핑센터. 쇼핑센터 같은데 놀 게 없겠네요, 별로. 네. 그럼 그래서 글만 글이나 쓰고 앉아있는 거죠. 네. 작가들을 대부분 한국에서 호주로 보내는 것도, 그리고 호주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방세 같은 것들이? 방세는 진짜 비싸죠. 그렇죠. 네, 방세는 진짜 비싸지만 그 식료품은 싸다는 거. 그럼 그 방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쓰지 않을까요? 작가들을 보내놓으면? 책을 팔아서 방세를 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사주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유진과 데이브 쓰시고 또 지금 청탁이 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이신가요? 단편 청탁보다 저는 장편 계약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짜 열심히 쓰셔야겠네요. 네, 저는 소처럼 1년의 장편을 펼쳐지 네, 여러분에게 약속. 호주가 계속 코로나 상황이 좀 늘기를 시간이 너무 바라고 많습니다. 있고 또 월세도 좀 많이 올라가면 서수진 작가님께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작품 얘기 좀 해보면 사실은 이 소설이 외형적으로는 연애소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일어났던 브리즈번 한인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서수진 작가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있었던 원주민 학살 사건, 또 데이브가 한국에 와서 인천 월미도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메가더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또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소설 속에 삽입하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연애가 너무 개인적인 서사로만 읽히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연애 소설이라고 말할 테지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특히나 국제 연애에서는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연애에서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돌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 연애에 대해서 썼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차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유진이 데이브한테 우리한테는 우리뿐인 거야 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서수진 작가님 말씀이 맞죠. 또 그것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단순히 두 연인이 만나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연인의 그 등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과 배경들이 또 한때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소설을 읽다 보면 또 둘이 정말 박터지게 싸우거든요. 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 과정들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계속 또 예전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 읽다 보면 현재는 그러시다는 노코멘트 이럴 때는 이렇게 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한 번씩 쓰고 결혼생활 꽤 지난 사람은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싸우는 장면의 대사들이 굉장히 살아있어가지고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또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뭐랄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피츠제럴드 얘기인데
소설은 어떤 하나의 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좀 쓴 적이 있었거든요. 뭐 연인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그어지고 있는 어떤 파열선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 굉장히 예민한 시선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진과 데이브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선 같은 것들이 계속 갈라지고 있는 것들을 좀 눈치챌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선들을 보는 재미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 소설에서는 미술을 전공한 친구로 나와요. 또 그래서 거기서 유진이 했던 그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뭉개진 그림이라는 키워드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선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소설 안에서 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피츠제럴드는 몰랐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피츠제럴드와 연결이 되면서 제 소설에 대한 발견이 그렇죠. 네, 수준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작가 생활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신인 작가들한테 이런 것들을 종종 그렇죠. 가르쳐주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생깁니다. 네, 권위가 확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꼭 국제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애에서 선을 발견해나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선을 넘어가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어떤 사랑의 행위와 노력으로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이 유진과 데이브라는 이 두 인물이 계속해서 서로의 선을 지키고자 혹은 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쩌면 그런 선을 보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진이 그 전에 했던 그림 작업은 모든 선을 뭉개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는 게 컸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그런 우리가 고통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이제 유진이 전 연인을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전 연인과의 어떤 기억이나 그런 그 안에서 모든 선들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것들을 결국 마지막에 뭉개면서 이제 그 다음 사랑으로 건너가려고 하지만 그 선은 분명하게 계속 존재한다는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는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작가 생활 20년 차라고 해서 그 20년 동안 주로 한국 소설을 많이 읽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소설에 나타나는 연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익숙하게 봐왔죠. 그래서 제가 봐왔던 소설 속에서의 연인의 사랑의 모습들은 대부분 박 터지고 주로 고통, 희생, 또 뭐 아픔 뭐 이런 것들 위주였는데 이 소설 속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뭐랄까요, 문화적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데이브를 보면서 얘는 정말 얘를 사랑하는 걸까? 얘가 생각하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 너무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확실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거든요. 데이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 서수진 작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라이브 방송에 에피소드 하나 더 풀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가를 잘 만나요.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이건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저는 12년을 만났어요. 12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에서 저의 결론이 한국에서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 결혼을 하고 부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희생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도 희생을 하고 이제 부부끼리도 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지금 거의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이신데 여러분 방송은 안 보이시겠지만 눈에 눈물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보니까 외국인한테는 제가 이거 진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희생이란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만나서 희생은 괴로운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괴로우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선이 있으면 한국 사람은 계속 선을 넘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선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만큼 내 선 이상의 것을 계속 희생해 나간다면 외국인은 상대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이제 출판사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데이브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네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맞아. 왜냐면 나는 아이를 안 가질 거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듣기 너무 차갑고 아니 어떻게 날 사랑하면서 나한테 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선인데 내가 내 선 안에 널 들어오라고 너 강요할 순 없어. 이게 너의 정말 중요한 행복이면 내 사랑의 선택은 너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한테 너 인생에서 애가 중요해. 그러면 너는 애를 찾아가는 게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널 사랑하니까 보내주겠어. 이렇게 제 남편이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아니요. 네. 저는 그러면서 어떤 걸 또 느꼈냐면, 우리의 사랑의 한계들, 혹은 우리의 사랑의 어떤 약간 병적인 지점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어쩌면 아까 소수진 작가님이 3인칭으로 쓰면서 객관화하는 어떤 지점들에서 저를 훨씬 더 좀 한 발 떨어져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호주 남성과 한국 여성의 사랑 이야기였지만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게 해주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정말 또 하나 읽으면서 놀랐던 게 호주 애들은 이거 뭐 모자 쓰고 질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주 애들은 설거지 할 때 정말 그걸 안 닦아요? 나왔어요. 네, 이거 진짜, 그거 진짜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여기는 많이 안 쓰였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설거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호주에서 그런 펍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서 알거든요? 진짜, 기본적인 설거지 방식이, 뭐라 그러지, 세제를 안 씻어요. 그래, 성분을 분석을 한다면 한국 사람이 너무 그게 이상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주방 세제 성분은 똑같대요. 하지만 그걸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품 그대로 해서 말리거나 아니면 닦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놀래서 갑자기 실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남편이 막 그거 가지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탁기도 우리 다 헹구고 얼굴도 헹구고 그런데 설거지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데이브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누칠 안 헹구냐? 그랬더니 넌 세수할 때. 그랬더니 여드름 났을 때 거기에다가 비누 거품 묻히고 자면 여드름이 덜 들어간다. 진짜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 생활의 지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조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알게 해주는 소설이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는 재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유진이 태즈메니아 섬에 있다가 거기서도 제가 좀 울컥하고 좀 열도 받고 했는데 아까 소순이 작가님한테 사전에 그 얘기도 했는데 데이브는 뭐 나름대로 전문직 종사자고 또 유진은 지금 당장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세를 반반씩 이렇게 분담을 하게 해서 유진이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일지? 라는 생각. 그걸 자기 여자친구가 그 집세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 알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나는 태즈메이니아 섬이라는 곳을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 소설에서 굉장히 큰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 섬을 그런 장소로 쓰게 된 혹은 배경으로 쓰게 된 작가님의 생각 같은 것들 한번 듣고 싶어요. 우선 제가 처음
처음에 단편으로 이 소설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단가섬이라는 시드니에 있는 굉장히 작은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갔던 일화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섬을 처음에 시작을 잡고서 생각을 한 게 사실 호주도 섬이고 한국도 섬이잖아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드니나 서울을 배경으로 잡으면 섬이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태즈메니아에서 조금 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 아까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한테는 우리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 관계가 이 사회와 내가 연결되게 뻗어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단절시키고 우리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것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또 그 섬에서 만났던 그 미술관에서 네네. 그렇게 자기가 전시가 되고 있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성, 그러니까 문신으로서 네네. 자기 자신을 미술품으로 전시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작가님 생각도 듣고 싶었어요. 저 네네. 굉장히 그 장면이 뭐 이렇게 책을 읽고 다 덮고 난 다음에도 계속 떠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한번 보신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 생각으로 네. 아니 미술관에 실제 그 작품이 있고요. 제가 아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네, 실제로 앉아 계시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에 검색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앉아 계셨고 그런데 그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리고 또 예술적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그 자신의 신체가 이미 자기가 죽은 후에 누군가에게 이제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끔찍했어요. 내 등껍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소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읽으시는 것으로 싫어하라는 거.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내 몸조차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럴 때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를 좀 가두고 정말 굉장히 우리는 몸 대 몸으로 가깝게 만나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독자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뭐 지금 또 독자님이 한 분이 질문을 좀 던져주셨는데요. 이거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도 좀 짠한 질문이었는데 서수진 작가님은 2020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통해서 등단하시고 이제 등단하신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사실은 습작 기간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알고 있죠. 습작 기간까지 합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설에 몸과 마음을 줬던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도 말하자면 등단까지의 습작 기간이 꽤 된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왔어요. 서수진 작가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롭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선배님을 처음 뵀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그 기간이 사실 15, 16년이 돼요. 그렇죠. 근데 15, 16년 동안 이제 제가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3년 동안은 사실 소설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12년, 13년 정도를 전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독서실에서 고3처럼 독서실을 끊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써서 한 달에 3,000원씩 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쓰는 거는 정말 너무 이골이 나게 썼는데 근데 그렇게 써서
소설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미워지는 그런 지점이 유진과 데이브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 한국어 강사를 하면 3년 동안 안 썼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게 작가가 되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20대 때는 너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천재들이 너무 많고 막 앞다투어 데뷔를 하는데 나는 계속 기회가 오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느끼는 이제 습작생들이 계신다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글 쓰는 거 외에 다른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 쓰는 것만 있으니까 너무 객관화도 안 되고 너무 괴롭고 저희 때는 습작하는 습작생들끼리 그런 합평 집을 만드는데 소설 목매달아 죽을 나무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소설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고 조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으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수진 작가님처럼 아주 집중력 있고 아주 그 열심히 습작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이고 대부분의 습작생들은 쓰는 건 한 2하고 노는 게 8이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나 몰랐어. 그런 거 갑자기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8로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도 서수진 작가님이 정말 왕성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과 그 문장들이 다 쌓여서 이제 와서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데이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엔 유진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 유진이 첫 장면이 이제 뭐 말하자면 데이브에게서 자기 부모님 식사 초대를 받았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소설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가 저는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인종차별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백인들이 상류층에는 그 뭐랄까요 완강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유진이 놓인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들이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데이브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는 막 조마조마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진이 놓인 자리가 여성 또 아시아계 이 놓인 자리가 굉장히 호주라는 사회에서 굉장히 위태롭고 또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또 하나는 뭐 페미니즘 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성차별주의들은 이 가족 내에서까지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소설의 유진이 놓인 자리들은 그렇게 좀 굉장히 다 경계에 서 있고 위태로운 자리라고 좀 봤거든요. 유진에 대해서 조금 작가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거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를 타인의 시선으로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다 사람들이 너는 한국에서 못 살아 너는 그런 식으로 너는 너무 별종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너무 코리안 너무 아시안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일 열심히 하고 너무 규칙 잘 지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국인이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진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자기를 바라보는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유진으로 살아온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계, 뭐 여성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재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자기 혐오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계가 주류이지도 않고 여성은 어디서도 주류가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민자들이 대부분 겪는 과정과 저는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때에도 데이브가 이제 우리 가족을 만날 테니까 너 놀러 와라고 할 때도 내가 그냥 내 방식으로 이 만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타인의 방식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재단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행동,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 내가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제 자기 평가와 자기 혐오의 잣대로 이용되는 거죠.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느꼈는데 유진이 계속 데이브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 중, 그리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도 유진은 계속 데이브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자꾸 이제 뭐 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들지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자존감 같은 것들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기 서수진 작가님은 그러면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이 이민자의 삶 혹은 이국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작품의 굉장히 주요한 모티브가 되실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국가의 경계나 인종의 경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호주에서 무슨 홍보대사 뭐 이런 걸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 호주로 이 방송이 나가나요? 네, 저를 좀 홍보대사로 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네. 뭐 호주에서 그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캥거루 막 죽어있고 네. 막. 네. 골드러시에서도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지점들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소설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신을 하고 있는 남자 혹은 뭉개진 그림 뭐 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한, 저는 태즈메니아 섬 그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문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서수진 작가님께서 좀 의도하신 것들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들도 좀 했어요. 이게 소설은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굉장히 잘 읽히고 있지만 이렇게 묘사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지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감정을 좀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뭐 시드니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호주 곳곳을 가게 되나요? 네, 그 2탄에서 해주신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호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또 얼마나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고 뭐 그런 일정이 따로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이제는 자주 나오고 싶고요. 제가 이번 9월에 장편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맞춰서 나올 수 있으면 그때 좀 풀어져서 독자의 만남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수진 작가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빨리 써요. 출판 관계자님들 빨리 씁니다. 굉장히 빨리 써가지고 놀랄 때가 좀 있을 정도로 저같이 게으른 작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서수진 작가님은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호주도 호주 작가들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한 있습니다. 건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있고 많이 계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제가 말하자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드니 한인 문인협회 같은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쪽에서도 그 한국 분들께서 계신 것 같아요. 문예지를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은 그래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 문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뭐 하여튼 예, 그런 게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호주 사람들도 어떤가요? 책들을 좀 많이 읽나요? 네, 네, 많이 읽고. 패트는 어떤가요? 패트 씨는? 노코멘트. 네.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말하자면 소설을 처음 쓰면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잘 몰라가지고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네. 먼저 한번 읽혀보고 맞아요, 맞아요. 좀 어떠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툭 던져주는 말들. 네, 맞아요. 이게 상처도 되지만 네. 때로는 그것이 자극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서수진 작가님은 그런 조력자가 없어요. 네, 없죠? 없어서 진짜 호주에서 글을 쓰면 진짜 혼자 글을 쓰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약간 남편도 모르는 글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뒤에 와서 좋아. 네. 전혀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쓰는데 그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 남편 욕도 많이 쓰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실명도 작가들은 쓰고. 대부분 막 그런 약간 그런 눈치 보기, 그쵸. 결혼을 네. 하게 되면 눈치 보기도 있고 네, 네.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데 네, 그쵸. 서수진 작가님은 또 그런 건 네, 없겠다는. 자유롭게 앞으로 더 적나라한 시댁 이야기. 그렇죠. 지금 뭐 유진과 데이브를 써서 지금 패트 씨는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거 네, 아닙니까? 모릅니다. 네, 아주 모릅니다. 좋은 어떤 뒷자루 얘기 썼는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주 좋은 네, 지점들이 그쵸, 좀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월미도 사파도 네. 실제로 한번 같이 가셨던 건가요? 월미도에 간 적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쌈박질을 하거나 그러진 네, 않아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주 건전하게, 네, 아주 행복하게. 하지만 다녀왔어요. 그 유진 그 엄마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서로 쌍욕하면서 네.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네, 느낌이 사실적이지만 지금 출판사 분들도 저를 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시는데, 네, 그것도 그 놀이터에서 고성방가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네, 어쩌면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주 핍진성이 높은 네. 아주 리얼리즘이 리얼리티한 소설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주어진 1시간을 거의 다 한 것 네, 같은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셔가지고요. 예,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유진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뭘까요? 라는, 이 굉장히 질문 무겁고 좋다. 네, 지금부터 1시간을 더. 지금부터 이제 1시간을 더. 이 질문을 한번 그래도, 마무리하면서라도. 네네.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키고자 했던 게 뭘까를 저도 질문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진이 굉장히 애를 쓰는 소설 내내 애를 쓰는 것으로 나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지?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이 사실 데이브가 소설 내에서 했던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데이브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그런 식의 질문을 정말로 끝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독자분들께 던지고 싶었어요. 과연 유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삶과 사랑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며 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아마 유진과 데이브가 처음 만났을 때 데이브가 술에 취해서 했던 말들도 아마 지금 서수진 작가님이 했던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이 여러 독자님들이 읽어보신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면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어떤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것들이 뭐 사실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문학은 스포일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문학이라는 것은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의 문장들 그리고 그 감정의 스포일러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독자님들이 아주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서수진 작가님이 이렇게 또 아주 좋은 작가로 독자님들과 만나게 된 것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수진 작가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또 호주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영어로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Hello. 9월에 다시 나오기 전까지 한국 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독자분들을 실제로 뵐 기회가 없어서 유니콘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어디선가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믿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다시 나올 때까지 열심히 글을 쓰면서 또 애쓰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이제 저희 라이브는 좀 끝나는데요. 독자님들이 많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뭐 우리 핀 에디터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면 우리 서수진 작가님께서 늦게라도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진갈 데이브 핀 시리즈 현대문학 라이브 하게 됐고요. 아무튼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